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연닥터 상원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말기암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공통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똑같이 말기암을 진단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기적적으로 회복되고 어떤 사람은 병세가 급격히 나빠질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과 방법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질문을 주신 이 보호자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질문 내용에 대해서 출발해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저는 오늘 이 말기암 생존자들의 공통적인 특징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희망의 중요성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먼저 제가 여기에 소개할 분은 제 인생 스승님 중에 한 분이신데요. 칼 사이먼튼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미국 오리건주 대학병원에서 이 방사선과 전문의로 활동하셨던 분인데요.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면서 이런 의문을 품게 되셨습니다. 왜 같은 암을 진단받은 환자들이 이렇게 다른 결과를 보일까? 어떤 사람은 병이 빠르게 악화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점점 좋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을 품고 연구한 끝에요. 말기암 생존자들에게는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사이먼튼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요. 말기암 생존자들에게는 크게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고 해요. 그 첫 번째가 꿈과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랍니다. 이 첫 번째 공통점은 꿈과 희망입니다. 상태가 좋아지는 환자들은 삶에 대한 어떤 강렬한 목표와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내가 살아서 꼭 이루고 싶은 일을 꿈꿨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몰입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 손주의 초등학교 입학식을 꼭 보고 싶다. 또는 내가 쓰던 소설을 완성하고 싶다. 또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고 싶다. 이 목표들은 단순한 어떤 바람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꿈이었어요. 이들은 자신의 가진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에 몰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꿈과 희망이 이들이 삶의 방향을 바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공통점은요, 부정적 감정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상태가 악화된 환자들은 종종 두려움이라든가 불안, 분노, 절망, 우울감 같은 이런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적적으로 회복한 환자들은 이 감정들을 스스로 극복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명상도 있고, 심리상담, 특히 이제 감사일기 같은 것을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진솔하게 소통하면서 심리적 지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겠다는 이 긍정적인 자세가 이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결국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나 희망과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 암 환자들의 생존율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공통점은 자신을 믿는 태도입니다. 자신에게 상냥함을 가지고 자신의 희망을 믿는 스스로에 대한 어떤 믿음입니다. 그럼 희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사이먼튼 박사님은 모든 사전을 찾아보면서 이 희망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희망이란 가능성과 상관없이 내가 이루고 싶은 소망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이라는 거예요. 희망은 단순히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낙관주의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희망은 내가 꿈꾸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의심 없이 믿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믿음이 실제로 몸과 마음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볼 때 왜 희망과 믿음이 중요한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연구 중에 첫 번째는 마음과 면역력의 관계입니다. 현대의학적으로도 마음의 상태가 몸의 면역력에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태도는 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또 면역 세포의 활동을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면서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부정적인 감정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몸의 자연 치유력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암 치료는 이 전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말기암은 단순히 약이나 수술로만은 다룰 수가 없습니다. 몸, 마음, 그리고 삶의 어떤 의미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셔야 됩니다. 말기암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이 점을 본능적으로 이렇게 깨닫고 자신의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바꾸는데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럼 희망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단순히 희망을 가지세요 라고 말한다고 희망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내 꿈과 목표를 찾기입니다. 먼저 자신의 삶에서 내가 꼭 이루고 싶은 목표를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내 손주와 공원에서 한번 뛰어놀고 싶다 라든지, 나는 나만의 책을 한번 꼭 완성하고 싶다 라든지, 나는 내가 꿈꿔온 여행을 한번 꼭 떠나고 싶다, 세계여행을 한번 꼭 떠나고 싶다 라고 하는 이런 목표를 찾아서 구체적으로 한번 실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희망을 구체화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희망은 단순히 마음속에 품는 것만으로는 자라나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을 통해서 매일 희망을 실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매일 10분씩 운동하면서 몸을 회복시킬 거야. 또는 오늘 하루 행복한 일을 기록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할 거야 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편안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질 거야 라는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우리 마음속 희망을 점점 더 크게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희망이 암 치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희망은 실제로 암 치료와 수명 연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암 치료의 어떤 통계 확률은요, 대부분 표준 치료예요. 즉 항암 방사선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이 국한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통계 확률을 냈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마음과 몸, 어떤 정신의 이 통합적 치유를 통해서 우리는 통계 이상의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실제 이렇게 해서 말기암에서 살아서 돌아온 환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신신경 면역학의 연구에 따르면요, 이 긍정적인 마음은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주고 호르몬의 균형을 맞춰주며 신경 시스템을 안전화시킨다고 해요. 즉 희망이라는 것은 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기억하세요. 희망은 단순히 의사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 자신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말기암 환자 하더라도 내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이 믿음이 희망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자기 자신에게 상냥하게 대해주세요. 그리고 자신의 꿈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안에 그 희망이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병원 없는 세상을 꿈꾸는 자연닥터 상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